전설야담 소도적과 담약 소년. 강원도 금화연에 사는 한 상인은 황해도 토산연을 오가며 소를 사서 되파는 소장수였습니다. 수익은 제법 쏠쏠했지만 금화와 토산을 왕래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금화와 토산 장터 사이에는 인가가 전혀 없는 험준한 산길이 계속되어 호랑이와 도적들이 종종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하여 상인들은 대낮에도 그 산길로 혼자 다니기를 꺼리면서 모여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장수는 토산 장터에서 황소를 한 마리 사서 몰고 그 산길을 걸었는데 공교롭게도 동행하는 상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수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 느닷없이 도적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꼼짝하지 마. 깜짝 놀란 소장수가 제자리에 섰자 도적은 잽싸게 다가오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상인을 칼로 푹 찔러 죽였습니다. 소장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조금 뒤에서 따라 올라오던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너 이놈, 거기 섰거라. 도적이 곧바로 쫓아가자 소년은 더욱 빨리 뛰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눈에 불을 켠 도적이 달려와서는 목격자인 소년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도적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양친 부모를 잃고 걸식하는 처지인데 살려주시면 심부름해드리고 일도 돕겠습니다. 이에 도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장수와 어떤 관계냐고 묻자 소년이 답했습니다. 소장수가 거리에서 걸식하던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주었고 장터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년은 실컷 고생만 한 자기를 죽여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살려주면 충실히 심부름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도적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소년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쳤느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도적은 마침 잔일을 시킬 아이가 필요했으므로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바로 죽일 테니 알아서 하거라. 알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럼 내가 소를 몰아라. 다시 토산장터로 서둘러 가자꾸나. 두 사람은 토산 장터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에서 황소를 되팔기 위해서였는데 도적이 걸으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끼 먹었기에 이리 말랐느냐? 하루에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소장수란 놈이 무척 인색했구나. 인정머리 없는 놈. 도적은 소장수를 흉보면서 이따 황소를 팔게 되면 밥은 물론 고기를 사주겠노라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먹은 지 무척 오래되어 맛이 어떤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소년은 고삐를 잡아 끌고 앞장서서 걸었는데 도적과 함께 토산 장터에 이르니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장터가 파장이었습니다. 소를 파는 상인도 사려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죠? 소년이 도적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자 도적은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는 듯 말했습니다. 육직방으로 가자꾸나. 육직방은 쇠고기를 파는 곳을 이르는 말이며 도적은 값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날로 황소를 처리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하자 도적은 어깨를 으쓱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황소값을 얼마나 주시겠소? 도적이 값을 묻자 육직방 주인은 흠을 찾으며 값을 내려 말했습니다. 암소가 아니라서 많이 주기 힘드오. 값을 놓고 도적과 주인이 흥정하는 사이에 소년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이 사람은 도적이자 살인자입니다. 도적과 육직방 주인이 놀라 쳐다보자 소년은 상황을 소리쳐서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장터에서 황소를 사 금화로 가던 중에 저 도적이 나타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빼앗고 저를 협박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도적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관하로 달려가서 관원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적은 재빨리 몸을 날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도적을 붙잡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간 큰 놈일세. 자기가 죽인 소장수의 아들과 함께 훔친 소를 팔러 오다니 말이야. 그랬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오르던 중 다리가 아파서 조금 뒤처져 멀찌감치해서 따라가다가 도적이 아버지를 죽이는 비극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소녀는 자신 역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임기응변을 발휘해 마치 고아처럼 행세하고 도적 비위를 맞춰 안심하게 만들며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내내 살폈습니다. 그러다 소가 흥정하느라 도적이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나절들이 달려와 도적을 붙잡아 관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녀는 도적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내 놈은 살 줄 알았더냐? 소녀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시신을 거두 억울하게 세상 떠난 아버지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화 사람들은 소년을 효자라고 칭찬했고 금화 현감도 소년을 불러 현명한 처사를 지하했습니다. 내가 정말 장하구나.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겠지만 지혜가 있으니 잘 살아가리라 믿는다. 금화 현감은 그로부터 얼마 후 홍천연을 방문했는데 그때 홍천 현감에게 소장수 아들 사건을 말해줬습니다. 얼마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홍천 현감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그렇게 무서운 위험을 당하고도 침착하게 꾀를 내어 위기를 피했다니 정말 담력과 지략이 보통 사람과는 크게 다르군요. 홍천 현감은 이 사건을 훗날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이 이름을 알아두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감을 적었습니다. 소녀는 졸지에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게 됐지만 비명행사한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또 슬기와 담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함으로 소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아갔으리라 여겨집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